첫 번째로 클로 버추얼 패션의 김광일 부사장님께서 디지털 패션 3D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연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 버추얼 패션의 김광일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그러니까 패션에 대한 현재와 디지털 패션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클로 버추얼 패션 왜 이런 디지털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는 클로라는 3D로 의상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아마 겨울왕국이나 CG 쪽, 그 다음 게임 쪽의 의상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쪽의 의상들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블러스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은 클로젯, 그리고 이런 의상의 컨텐츠를 사고 팔 수 있는 커넥트라는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설립됐고 한 글로벌 12개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는 한국이고요. 지금 글로벌 클라이언트 유저로는 한 4,000개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보시면 거의 아시는 브랜드들일 것 같은데요. H&M의 자라 포함해서 2,500개 회사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마블러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월트 디즈니, 드림웍스 포함해서 1,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저는 현재 한 84만 명을 가지고 있고요. 클로 같은 경우 이제 패션 쪽, 의류 쪽으로 32만 명, 마블러스 디자인 쪽으로 52만 명 정도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디지털 패션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는 실제 원단이고 하나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원단입니다.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디지털일까요? 약간 흐리게 나오는데요. 좌측이 리얼의 원단이고 우측이 버추얼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실제 원단이고 하나는 디지털 원단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좌측이 실제고 우측이 디지털 원단입니다. 마지막 원단 쪽으로 본다면 좌측의 원단과 우측 원단 보신다면 하나는 디지털 원단이고 하나는 실제 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상을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사람은 실제지만 의상은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디지털입니다.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디지털일까요? 보시면 좌측이 실제 모델을 찍은 사진이고 우측이 가상 의상과 사람을 합성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4개의 의상이 있습니다. 모델도 있죠.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디지털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4개 다 디지털에 대한 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의상이라는 것들이 현재는 사람의 눈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성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션 기업들이 이제 3D를 도입한다? 이거에 대한 목적들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목적이 제일 처음에 컸습니다. 스피드나 효율성,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추겠다는 목적들로 사용해 왔고요. 근데 아마 2년 전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언택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추세들로 가고 있고, 그다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3D한 도입들이 패션 기업들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H&M에서 3D를 왜 쓰는지, 클로를 왜 쓰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비디오인데 이걸 보고 나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small things. Yeah. Thanks, guys. Hi, I'm Ava Claire, and this is The Small Things, a space created by H&M to help you and I get technical about the things in fashion that really matter. 패션 분야에서도 기술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3D로 의상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패션 디자인 산업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단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에 배출하는 폐자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클로는 3D 의상 시뮬레이션 솔루션입니다. 다른 자원을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서도 의상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3D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H&M의 주니어 디자인입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이 드레스를 3D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패턴을 넣을 수 있고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스프링 컬렉션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최종 완성품을 보면은 3D로 디자인했던 것과 거의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 직물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상 샘플링은 의상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3D 의상 시뮬레이션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H&M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도 3D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3D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에 보셨던 한 2,500개에 대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기획부터 생산 전 단계까지에 대한 과정들을 전부 다 3D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옆에 타미 힐피거나 휴고 보스를 보셔도 보통 디자인할 때 디자인 스케치, 이니셜 스케치는 스케치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다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덕션 준비 단계까지 3D를 활용하겠다는 내용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 중에서 LF나 아니면 세정이나 FNF 여러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린 디자인 혁신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3D를 도입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스타 짤들을 만들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이게 실제 의상일까요? 디지털 의상일까요? LF에 실제 올라와서 판매되고 있는 의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디지털 의상입니다. 처음에 LF에 대한 기업에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걱정들이냐면 이게 디지털로 올렸을 때 사람들이 디지털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판매율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사항들이었는데 근데 아마 작년 시즌부터 테스트를 올리고 지금 현재는 기본물이나 거의 한 50% 부분들을 디지털 샘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변화들은 거의 디지털로 올린다고 해서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글로벌에 있는 패션 기업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PI 어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뭐 디지털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소싱에 대한 내용들에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글로벌 패션 기업들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도에 보면 디지털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 기업들이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디지털 로드맵을 세워왔고 2019년도 시점에 더 많은 자기들의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2020년도, 2022년도에 이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좀 봤더니 디지털 에셋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디지털 에셋은 뭐냐면 한마디로 부자재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원단, 실제 의상을 구성하려면 원단도 필요하고 단추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디지털 자선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참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로드맵은 잡혀 있고 이제 디지털 로드맵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디지털 에셋에 대한 각각의 부자재에 대한 소중한 그 관리에 대한 그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또 주제들은 뭘까라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패션 기업들에서 AR을 보고 있고 VR을 보고 있고 유니티가 나와서 패션 기업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픽 게임즈에서 와서 패션 쪽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패션 쪽은 그러면 디지털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실제 그러니까 패션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로블록스나 제페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메타버스 세상들이라고 하죠. 그런 세상들의 패션 브랜드들이 실제적으로 각각의 의류들을 런칭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브랜드 얘기들을 들어보면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수익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우리 고객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디지털 그러니까 가상의 의상들을 리얼머니로 판매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디센트럴랜드에서 메타버스 패션 위크라고 해서 실제 브랜드들을 메타버스 자체에서 패션쇼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CFDA라고 하는 미국 디자이너 협회입니다. 미국 디자이너 협회 또한 메타버스나 NFT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H&M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H&M에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버추얼 쇼룸이라고 하는 버추얼 리얼스 쇼룸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아마 언리얼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참석은 하지 못하고 프레스들이나 그 다음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 버추얼 쇼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패션 기업들이 왜 버추얼 쇼룸, 가상의 쇼룸에 관심을 갖냐면 명확한 것들은 있습니다. 한국의 쇼룸을 만들다고 해서 글로벌로 와서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추얼 쇼룸을 만든다면 각각에 있는 접근성이나 우리가 또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한히 좀 확대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버추얼 쇼룸, 버추얼 의상, 버추얼 여러 가지들이 얘기되면서 또 얘기되는 게 버추얼 휴먼이죠. 로지 두 번째는 로지를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신한은행 모델도 했고 공간 모델 되게 많이 나오긴 하죠. 예전에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아마 로지가 한 8억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 얘기를 좀 보면 가상인간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들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얼마 전에 무신사에서도 아마 UIN을 통해서 UIN을 가상 캐릭터로 만들어서 광고에 활용을 했죠. 세상 모든 패션은 다 무신사에서 무신사로. 그래서 가상의 휴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각각의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영역들은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리얼에서 나오는 이제 뭔가를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나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I could be one of many. 주인공이 덕대 나를 Je pourrais être architecte, ou guide. quizá un artista. You create the narrative. I am metahuman.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무상으로 풀려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누구나 자기의 캐릭터를 정말 사실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그 메타휴먼이 2021년 발행이 됐고 지금 아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세계도 보여드렸고 현실 세계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뭐냐면 이제는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트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패션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의상의 컨텐츠들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대한 세상들에 투영하기 원하고 메타버스에서 먼저 만들어서 투영해서 만들었던 의상들을 실제 세계에 와서 이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들이죠.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저작권 쪽이니까 이제 보니까 패션 쪽이 그렇게 저작권 위법이 되게 많죠. 보면 H&M도 그랬었고 자라도 그랬었고 거의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고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스톡엑스 같은 경우도 나이키 허락을 받지 않고 신발을 3D 모델링해서 NFT 발행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 쪽에 봤더니 이것들은 이제 또 그 에르메스의 버킷백이죠. 버킷백에 대한 부분들도 버킷백에 대한 이름들을 따가면서 다른 2차 가공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로 NFT 발행해서 좀 문제가 됐던 상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클로라는 회사에서는 커넥트 아까 의상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희는 이 의상을 누구나 올려서 파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려져 있는 데이터를 컨펌을 하고 실제적으로 고객들한테 판매를 진행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라는 내용들로 누군가가 저희한테 이걸 승인해줘라고 했고 하나의 컨텐츠가 한 7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하나로 한 90만, 100만 원 되죠. 그리고 실제 판매는 저희가 최종 승인까지 했는데 한 20개 넘게가 팔렸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반고의 저작권은 실질적으로 지금 70년인가 지나서 풀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글 서칭하고 여러 가지 서칭해봐도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작품도 없어요. 그럼 이것들을 저희가 승인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되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근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 본부 쪽에서는 진행해도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판매해서 실제 나중에 환불 들어온 게 한 50%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디지털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들이 의상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아트웍이든 거기에 들어가던 여러 가지에 대한 요소들이 실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고 그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저작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도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여기 강의를 요청해 왔을 때 저희 대표님이 저희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와서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 컨텐츠에 대한 보완들을 위해서 이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NFT를 달 예정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저작물에 대한 보호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은 되게 이제 디지털로 많이 변하고 있어서 이제 패션에서 지금 저작권의 이슈가 많듯이 디지털 패션 또한 이런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도움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패션의 저작권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클럽 버추얼 3D를 사용하면 더 이상 수작업으로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의상을 디자인할 수 있고 바로 원단 공급하고도 연결되어 생산이 가능하다니 참 멋집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K-패션의 디지털화 그리고 클로셋 커넥트를 통한 메타버스에서의 패션 산업도 기대합니다.